매주 이 시간 이번에 뉴저지 시의원에 당선된 한인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잉그로드 클립스에서 당선된 박명근 시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여러 주민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가능했습니다. 예, 지난 2016년에 이제 잉그로드 클립스에서 최초의 한인 시의원으로 그때 당선이 되셨고요. 특히 공화당 의원으로 당시 당선이 되면서 완전히 화제의 중심에 계셨는데 2018년에는 좀 안타깝게 낙선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당선이 되셨습니다. 예. 아무래도 낙선 경험이 있으셔서 그렇게 출마 결정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번에 출마 결심을 하시게 되셨어요? 사실은 뭐 이번 봄까지만 해도 출마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타운에 그 대형 상용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게 주민들의 한결같은 일념이고 뭐 그래도 여기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가 마이너리티 중에서는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타운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인 커뮤니티에 누군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찾다가 안 돼서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해서 나와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스탑을 시키고 네. 도움을 주고자 해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그걸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 예. 내용을 예. 간략하게 한번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시작된 일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시즌 들어갔을 때 그때 뭐 아다시피 이 뉴저지주는 어포더블 하우징 그 로라 해가지고 각 타운마다 그 타운에 뭐 5% 2%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그때 양당이 합의를 해서 한 70여 채의 어포더블 하우징을 그 우리 타운 바로 옆에 짓기로 합의를 했어요. 네. 2018년도 제가 제 선거인데 좀 그 당시에 그 밥 휴건이라고 아주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은 공화당 쪽의 후보자가 한 분이 상원의원 나와서 그분 선거운동을 도와주느라고 제가 제 선거운동을 뭐 그렇게 열심히 못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역시 뭐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 떨어졌죠. 아쉽게도 예. 뭐 얼마 큰 차이는 아니고. 그래서 그 2019년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그때부터 주민들 모르게 비밀리에 MOU를 체결해서 그 70여 채 짓는 그 어포더블 하우징 그 플랜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800실반 해문이 그곳에 600여 채 아파트를 지면서 거기에서 20%를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돌리는 대형 아파트 건립을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네. 그 항소 부분에 항소를 하기를 바랬는데 결국 민주당 측에서 그 항소해봐야 가능성이 없다는 억지 논리를 대해서 10월 4일 날 오버레이 존하고 800실반 그 자리에만큼은 옛날에 600몇 채에서 이번 450채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오버레이 존이라고 조닝을 바꿔서 네.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그게 2,730채를 지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2,730채를요. 예, 그러면 그렇게 450채의 플러스네요. 그 포함돼서 2,730채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 연합을 해가지고 소송을 이미 제기를 했죠. 네. 지금 바로 그 공사를 시작은 못하고 코트에서 아마 또 치열한 다툼이 있을 거고 저희가 이제 다수당이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나오든지 거기에 맞춰서 이 세대수를 낮추고 우리는 순수하게 그 법이 허락하는 저소득층 아파트 세대만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70여 채, 저소득층을 위한 70여 채 정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600채가 되고 이게 다시 지금 450채로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계약이 나온 결과는 2,730채. 그렇죠. 450채 플러스 추가해서 물론 그 나머지 그곳은 당장은 아니고요. 당장 들어간다는 것은 450채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조닝을 그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기 땅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600채다, 뭐 2,700 몇 채다, 뭐 하면은 타운이 좀 개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당장 들거든요.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는 그 프로퍼티 텍스를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최소한 2배,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2.5배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이제 그게 딸린 부대 시설들이 이제 들어서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우선 학교라든가. 학교가 2개를 더 지어야 되고요. 네.
모든 그 소방 장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네. 그런 것도 다시 해서 소방서 정추해야 되고 경찰서, 상하수도 시설 그러네요. 이런 것들 다 우리 타운이 해야 됩니다. 개발업자가 뭐 다른 데는 뭐 학교도 지어주고 이런 딜을 받아고 왔는데 우리는 그런 딜 하나도 받지도 그런 못하고 것도 없지. 100% 주민들이 평생을 그 돈을 물어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언페어하고 있을 수 없는 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 민심은 엄청난 표차로 민주당하고 공화당 표차를 벌려서 제가 당선이 되었는데 네네. 바로 그것은 주민들의 그 분노의 발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겠네요. 2.5배까지 세금이 오르는데 어느 주민이 그걸 반기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해보다 다르게 우리 타운에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발론티어로 도와주셨고 그 십시일반으로 도네이션도 엄청나게 저희한테 해주셨습니다. 예. 아마 다른 어떤 그 정치 여기 로컬 하시는 분들이 그 한인 주민들로부터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선거운동을 치르는 예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 미국의 그 풀뿌리 정치, 그래스루트 정치의 기본 모델이 됐다는 점에서 참 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 한인이라고 무조건 뽑는 게 아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면 인종에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밀어야 된다. 우리가 한인이라고 밀었더니만은 만나주지도 않았고 몇 번이나 그걸 스탑시키기 위해서 만나달라 그랬지만 항상 변호사를 통해서 만나라. 뭐 이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실망감이 컸더랬죠. 그랬었군요. 예. 제가 뭐 마지막 앞으로 3년간 다른 거 뭐 열심히 잘해서 인기를 끊는 뭐 시의원이 되고 싶은 생각은 초도 없고요. 이 아파트를 정상화시키는데 최대한 그 노력해서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몇 분의 그 연세 드신 그 선배님들이 지금 현재 연금으로 매달 고정된 봉급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재산세가 지금보다도 2배가 올라간다면 결국 내가 이 타운을 떠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달라는 그 절박한 그런 어떤 눈빛들과 그분들의 그 염원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저는 뭐 충분히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한 그 매진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잉그로드 클립스에 보면 한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세요. 여기가 워낙 타운이 주변 환경이 좋고 예. 이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살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타운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큰 타운은 아니고 인구가 한 5,500여 명 정도 되고요. 우리 한인들이 거기에서 지금 제가 이번에 유권자 분석을 해보니까 약 한 22%의 유권자입니다. 중학교까지가 있죠. 중학교까지인데 중학교는 아마 뉴저지 전체에서 퍼블릭이지만 탑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인당 한 2만 5천 불 정도 중학생을 2만 5천 불 쓴 정도 1년에 그 예산이 나갈 정도니까. 교육 예산이 많네요. 예, 제가. 교육 예산이 많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는 없어가지고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사립학교를 가고 그렇지 않으면 연결된 다른 타운에 이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에버리지 그 하우스 프라이스가 한 1.2 밀리언 정도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촌이고 그렇죠. 그런 또, 이미지가 있죠. 앵글클립스가. 그리고 뭐 가보셨겠지만은 그 어퍼클립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전원주택촌 같은 그런 분위기고 교통이 워낙 잘 뚫려가지고 뭐 존 F 케네디까지도 저녁 때 한국에서 손님 올 때 트래픽 안 밀리면은 뭐 30분 이내에 가고 맞습니다. 예. 정말 그 좋은 타운이고 아름다운 타운이고 그런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2016 조인하기 전에 민주당이 오랫동안 이 타운을 갖다 지배하고 또 그쪽에 뭐 있는 분들끼리 하다 보니까 참 조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제가 들어오고 나서 우선 그 프로퍼티 텍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왜 그러냐 이런 걸 이제 따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첨예하게 이제 민주당 공화당이 대립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시끄럽느냐 그런데 정말 정상으로 갔다 그러면 제 같은 사람이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지 제가 나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뭐 경찰서장으로부터 정말 진짜 야유에 가까운 그런 어떤 수모를 당하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기득권 세력에 새로운 정의를 부르짖고 평등과 그 이퀄 오퍼튜니티를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예.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하셨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잉그로드 클립스 하면 정말 오랫동안 민주당이 자리를 잡고 예. 한 번도 그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던 그런 맞습니다. 지역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공화당 의원으로 거기다 한인이신 박명 의원님이 당선이 되면서 정말 일대 파란을 일으키셨거든요. 고인물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고여 있다 보면 어디 한 군데라도 문제가 있을 텐데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공화당 의원으로서 박명근 의원님이 당선된 이후에 이제 하나씩 수정을 해 나가다 보니 아무래도 양 당 간에 여러 가지 갈등되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2016도 나왔을 때 그 당시가 제가 거기 이사 온 지 6년 될 때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얼마 안 됐을 때네요. 얼마 안 됐었죠. 그래서 제가 그 낙도 또 문을 두들기면서 어떤 한인 가정에 갔더니만은 상당히 뭐 자기가 거기서 20몇 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당신이 뭘 안다고 이 타운에 이걸 나왔느냐. 그러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다음 당선되고 나서 일부 그 공무원들 쪽에서 그 인종차별적인 행동들이 많았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좀 높였더랬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거기 오래 살고 됐지만은 사실은 눈치들 보고 목소리 안 높이다 보니까 역시 거기 있는 백인 세력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제 목소리를 못 내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들께 모였을 때 그랬죠. 여기 선배님들 20년 사셨다고 그러는데 뭐 하셨습니까? 그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제대로 그리고 한인들 아다시피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비싼 집에 많이 사시고 아마 텍스를 부담하는 부분을 따지면 한인들이 아마 거의 3분의 1 이상 낼 거예요. 인구는 뭐 5분의 1도 안 되겠지만은 그 부자 동네 사시죠. 그렇게 타운에 대한 어떤 인컴에 대한 포션을 크게 부담을 하면서 정말 그 속에서 우리들의 목소리에 그 정도 내고 있느냐? 전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일부 한인 젊은 사람 시위에 나갔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과연 그분들이 한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했는가? 그것보다는 그쪽에 있는 어떤 기득권 세력들하고 사이좋게 지나는 걸로서 만족했고 밑바닥에 들리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기여한 게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뭐 우리가 부당한 것을 좀 고치자고 했을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부당한 것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게 결코 옳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목소리를 안 내면 우리는 영원히 밟히고 그렇죠. 돈만 대주고 재산세로 그러네요. 우리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그렇게 한인들이 세금을 엄청 많이 내시는데 당연히 목소리도 높으셔야 되고요. 예. 주장할 거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당선되신 거 보면 많은 한인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느끼시는 것도 있고 뭔가 타운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같이 동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참 놀라운 것은 저희는 이번에 그 캠페인 할 때 사실은 그 폴리티컬 컨설팅 컴퍼니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카피라이터하고 예. 그 디자인도 하고 그 소송이 들어와도 당하지 않을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걸 처음에 저희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결국은 한인 여기 1.5세 2세 분들이 뒤에서 백본이 되어서 카피라이터 하고 디자인 다 했고 근데 사실 그분들이 내셔널 와이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상당히 이번에 좀 실망했던 게 우리 타운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코럽션 했냐 왜 이러냐 사실 그 조 바이든 바람이 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뭐 묻지 말고 그쵸. 바이든을 찍었고 제가 맞아요. 나가보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걸 제가 이 사실 선거는 앉아서 뭐 유튜브 그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나가서 낙도도 하면서 유권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들이 감이 제일 빠르다고 저는 봅니다. 바닥 민심이라고 바닥 하죠. 민심이죠. 맞습니다. 어렵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등록되어 있는 가정도 일일이 가서 낙도도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거 타운의 어려운 점을 설명을 하니까 이 아파트가 들어올 때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10명 중에 9분 정도는 내가 비록 데모크래트이지만은 You got my vote. 내가 대통령 바이든을 찍겠는데 이 로컬만큼은 공화당을 찍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캠페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리신 것 같기도 하고 선거운동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박 의원님 뽑아주신 주민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먼저 부족한 저를 지원해 주신 우리 한인 동포분들 특히나 뒤에서 그 발론티어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번에 특이하게도 우리 타운에서 그 정치 후원금이라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저희가 캠페인을 갖다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뭐 말씀드리는 제가 절대로 어떤 부패하지 않고 옛날 처음에 나왔던 그런 자세로 초지일관 그 우리 주민들의 가장 최대 공약수 이익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계속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또 양 당의 갈등도 심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 하나씩 잘 풀어 주시리라 기대하겠고요. 좋은 타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그로드 클립스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박명근 의원 만나봤습니다.